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마누사마입니다. 마누사마의 러브이즈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랑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상에 있는 글들을 제가 읽어드리지만 나중에 제 채널이 성장하면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제 채널을 가득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 이야기 마누사마의 Love is. 두 번째 이야기.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 저의 아내는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4년, 저희는 아직도 아내의 빈자리가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을 가야 하는 저는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급하게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이와는 인사만을 나눈 채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 국물과 손가락만한 라면이 이불에 퍼질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에 있었던 겁니다. 순간 화가 난 저는 자초지정을 따질 새도 없이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너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하며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저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 생각나 보일러의 온도를 높여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어 하나는 자신이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 나름대로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보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갈 나이죠. 얼마 전 저는 또 아이에게 매를 들고 말았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로 아이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다급한 마음에 저는 조퇴를 하고 집으로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며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현수야! 현수야! 그런데 그 녀석이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더군요. 화가 난 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단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유치원에서는 부모님을 초대해 재롱잔치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방에서 무언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전전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여 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인데 우체국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아이에게 매를 들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는 우체국으로 가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쓴 편지라고. 순간 울컥하며 저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편지를 보냈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손이 닿지 않아 쏘기만 했는데 오늘은 가보니 손이 닿아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에 썼던 편지를 다 들고 갔다고. 저는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편지를 써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하나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봐 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 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거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 안 나. 나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돼. 편지를 읽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워줄 순 없는 건가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현수야, 아빠야. 아빠가 우리 현수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는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엄마의 빈자리를 아빠가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니? 남자끼린 통한다고 하잖아. 현수야, 너 요즘에도 엄마에게 편지 쓰지? 아빠가 너 하늘로 편지 보내는 거 많이 봤다. 엄마가 하늘에서 그 편지 받으면 많이 기뻐하고 때론 울기도 하겠지? 현수야,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걸 잊지 마. 아빠가 널 때린다고, 엄마가 널 두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알겠지? 끝으로
사랑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성 시청자분들 또는 감수성이 풍부한 남성 시청자분들은 좀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마의 자리를 다 대신 해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과 좀 혼자지만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속상한 마음에 아이를 때리고 혼내고 한 것 같은데,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물론 나이는 6, 7살로 이제 어리지만 우리 미혼 7살이라고 하잖아요. 7살이면 한창 어리광 부리고 뭐 사달라고 떼쓰고 자기 의사표현을, 그러니까 욕구 그대로 이렇게 할 나이인데 참 아빠를 이해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엄마가 자기 곁에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알고 있어서 자기가 철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그 아이의 그런 마음도 이해가 가니까 더 좀 슬픈 것 같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해봤어요. 참 답답하네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좀 너무 그 엄마의 빈자리가 두 사람에게 크게 느껴지니까 듣는 저희마저도 좀 답답하고 슬프고 아프고 한 마음이 있는데, 아이가 어쨌든 일찍 철이 들었다면 들었으니까 이제 잘 커서 또 아빠가 아이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더 행복하게, 엄마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천국에서 그렇게 기도할 거니까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아이가 조금은 지금은 좀 약간 철이 들어서 그렇지만 좀 이게 일반적인 그 아이들에 비하면 좀 어둠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슬픔이 있고 그리움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은 내려놓고 엄마가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좀 뛰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또 아빠는 너무 무겁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고 엄마 자리를 대신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좀 아이와 장난도 치고 좀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 가슴 미어지고 울컥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보통 연애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도, 또 그냥 일상적인 연애 이야기도, 좀 특별한 그러니까 가족도 아닌 연인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 이런 것도 사랑이라는 카테고리가 정말 크니까요. 앞으로의 이야기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 차분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좀 깜찍발랄한 이야기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초반에는 지금 1편도 그렇고 지금 2편도 그렇고 조금 차분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진짜 ASMR처럼 좀 푹 주무셨으면 좋겠고, 또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틀어놓고 좀 집중해서 집중력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차분하게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 글을 읽는 게 좀 서툴러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더빙을 하는지도 궁금하시죠?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나중에는 한 100편 되면 100회 특집으로라든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제가 더빙을 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잡고 네, 이런 거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좀 슬픈 이야기였지만 한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고요. 현수랑 현수 아빠. 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다시 연애를 할지 아니면 다른 가족 이야기를 할지 또 지금 선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더 좋은 이야기로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도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연구하고 열심히 해서 녹음해서 일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사마의 러브이즈는 가능하면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을 업로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답글 다니까 의견이나 네, 그날 들었던 이야기에 대한 생각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 또 그 다음번에 이야기 때는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내용들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좀 더 진짜 ASMR처럼 좀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우사마였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여러분께 기적같은 사랑이 찾아가길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God bless you.